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5일 저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후폭풍, 어제, 오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기자회견을 하고 나니까 국민의힘의 여러 중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판받을 일이죠. 당인이라는 입장, 또 지금 현재도 대표입니다. 비대위가 아직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야 전 대표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비판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김기현 의원 잘 아시다시피 차기 당권 주자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육 얘기를 한 걸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대선 때 저는 개고기를 팔은 적도 없고 양의 얼굴 탈을 쓰지도 않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갈등을 되새겨보면서 저는 다시는 그런 와류가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품어왔다. 어찌하여 다른 이들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할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벌였던 세 번이라는 사람도 있고 몇 번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출,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 이거는 집권당 대표로서 뿐만 아니고 어느 정당의 대표로서도 자기 당 후보가 열심히 대선을 향해서 뛰고 있는데 가출을 하는 등등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런 점은 명백히 잘못됐다. 그거야 저도 여러 차례 그 당시에 고립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걸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다지 김기현 의원의 그 SNS에도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냐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한테 자제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이름을 직접 윤핵관들의 이름을 거론해가면서 험지에서 출마해라 이런 얘기를 그 한 사람 중에 하나 중에 이철규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로 본인을 험지에 출마하라고 한 부분을 이제 반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또한 굉장히 이기적인 얘기다. 지금 본인 험지 출마 하라고 했다고 그걸 반격할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런 아쉬움이 드는 대목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런 자세를 보이면 내가 우리 당의 험지라 하는 호남 출마도 마다하지 않고 고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무슨 평가를 하지. 오늘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오로지 남 탓과 거짓말만 했다. 이준석은 아주 사악한 사람이다. 자기한테 바른 말 하면 거짓말과 통계 조작까지 해가면서 상대를 응징하고 보복하는 인격의 소유자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 험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이준석이 사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없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양두구육,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이 땡땡 저 땡땡 욕을 먹어가면서 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 욕을 먹었는지도 생각해 봤으면, 자, 그러면서 이준석은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다 어쩌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내공이 깊어졌으면 한다. 결과가 어찌되었건 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은 한바탕 살풀이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부디 자중자애하시고 좀 더 성숙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은 벌써 얼마 전부터 그렇게 밝혔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줘야 할 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면서 줄곧 이준석 대표와 반대쪽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거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경선 과정과 경선 이후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낮은 지지율 이런 데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와 반대쪽에 서서 도와주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저는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원래부터 그랬다면 그러면 충분히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원래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지하는 것이 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이고요. 근데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뭐 사실상 거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자중자애 얘기 외에는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중재를 해왔는데 뭐 중재 실패해서 더 이상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중진이라면 자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는 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중진이죠. 일방적으로 이준석 대표 비판만 하고 자중자애하라 그건 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 지나쳐도 이거 이준석 대표의 회견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나쳐도 많이 지나쳤다. 대선 내내 소위 내부 총질을 통한 집요하게 뭐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방선거 직전에 일부 조직위원장을 사실상 교체하며 사당화를 꾀하는 모습을 봤다. 이건 청년 정치인이 아니라 노회한 정치꾼의 길이다. 형사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스스로 반성하고 잠시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이다. 이것이 염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말에 대해서 어느 하나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다 맞는 얘기다. 많이 지나쳤고 뭐 사당화 꾀한 거 맞고 자기하고 가까웠던 사람들 당협위원장 줬던 거 아닙니까? 맞고 그 다음에 뭐 노회한 정치꾼의 길 글쎄요. 이준석 대표라는 어떤 한 10년 남짓의 정치 경력에 비하면 지금 여러 가지의 그 수법들 이게 과거 뭐 진짜 노회한 정치꾼 이 사람들 못지않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이 얘기도 크게 틀린 건 아니다. 그 다음에 형사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반성해라. 뭐 이것도 틀린 얘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거를 좀 저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당의 중진 의원들이잖아요. 그리고 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얘기 있죠. 위태롭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뭐 백전백승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만은 위태롭지 않다는 거죠. 정치는 특히 그렇습니다. 상대를 보고서 대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아시죠? 이재명 의원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전과 사범에 앞으로도 또 전과가 몇 범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도대체 누가 지지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사람 지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지지가 왜 있을까? 그러면 이재명 의원의 민주당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중진 아닌가요? 뭐 중진이 뭐 달래 중진입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를 잘 알아야 되고 그거는 당 밖 야당과의 싸움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당 내에서의 싸움도 그럽니다. 이준석 대표와 경쟁 당내에서는 뭐 사실 싸움은 아니지 뭐 경쟁이라고 한다면 그게 선의 경쟁이 되면 좋겠지만 선의 경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여기서 패퇴시키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찌 보면 국민의힘인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항하고 흠집내고 이런 대표를 우리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면 대안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양쪽을 화해를 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갈등을 마무리 짓는데 본인이 중재 역할을 하든가 아니면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은 원래 누구한테 뭐 포용당하고 어쩌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저건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출당을 시키든가 탈당 권고를 하든가 해서 여하튼 이준석 대표 세력과 결별을 하는 것,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단을 이제 할 때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 토요일 날 했는데, 적어도 중진은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죠. 제가 연구하고 취재하고 한 그 이준석 대표라는 정치인은 타협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거의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지는 거는 요만큼도, 자기 허물보다는 자기가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의지로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쭉 이렇게 뭐 몇 사람들, 중진들 설명을 이제 이렇게 해드렸는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빠진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한테 자중자애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자중자애해야 할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자중자애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중자애해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계속 자중자애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메아리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자중자애할 정도의 그릇도 못 되는 사람이다 하는 걸 전제로 해놓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갈라서자 출당이냐, 아니면 그냥 당내에 뭐 탈당은 본인이 스스로 안 하면 그냥 무시냐, 이런 부분을 저는 벌써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7월 8일 날 6개월 징계를 해놓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저는 대부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대부분 예측하고 있었죠.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러면 그때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죠. 6개월 정지가 아니고 그때 출당을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든가. 방법은 많습니다. 결별하는 방법부터 포용하는 방법까지 그 사이에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뭐 경찰 수사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저는 중진은 7월부터 지금까지 이런 대안을 내놨어야 하고, 그 대안을 위해서 본인이 뛰었어야 하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뛰었는지 뛰었어야 하고, 자, 지금 이 국면이 됐으면 여기서도 대안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비난만 한다고 해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납작 엎드려서 다시 나 그냥 일개 당원으로 국민의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 중진 의원들의 이런 그 평가들 충분히 동의하고요. 이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중진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후에. 그리고 거기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대표 오늘부터 라디오에서 만나 뵙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리한 장외전을 할 걸로 보이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도 중진 의원들은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놔둘 것인가, 출당을 시킬 것인가, 윤리위원회를 다시 열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중진 의원들이라면, 적어도 중진이라면 대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게 빠졌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을 두고 여러 중진들이 이런저런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그 평가에서 빠진 거라고 생각하는 대목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